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전문투자 증시 아침판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드디어 없었던 현금을 마련하기 시작하는 각도기 곽상현입니다. 네. 네, 보유 종목들이 드디어 시세를 내기 시작합니다. 하나씩 돌아가면서 싸그리 말랐던 거의 쩍쩍 갈라졌어. 연못물이 쩍쩍 갈라졌던 유동성 연못에 물이 이제 드리워지기 시작합니다. 네. 이제 조금씩 상황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힘들었습니다. 네. 코스피는 오늘 그냥 보합이었고요. 코스닥은 0.6% 하락했습니다. 네. 미국 시장이 많이 올라서 좀 기대를 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꺾이더라고요. 코스닥은 심지어 1분 넘게 하락을 했다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지 같다는 말이 절로 튀어나오더만 장중에. 그러게요. 네. 이건 뭐니 이게? 이런 생각. 전 최소한 테슬라 오른 거 보고 2차 전지 섹터는 강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소재주들까지 많이 빠지더라고요. 중국에서 많이 빠졌어요. CATL이 굉장히 급락했고요. 관련 2차 전지 소재도 싹 빠졌고 중국에서 기술주들은 폭락을 했습니다. 중국은 사실 어제 그 휴장이어가지고 네. 2차 전지 소재주들이 안 빠질 게 오늘 빠졌으면 우리나라는 어제 이미 빠져서 주말에 네. 나왔던 이제 중국의 보조금 삭감 이슈를 반영을 어느 정도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것도 물론 테슬라도 그 영향에서 벗어난 건 아니잖아요. 네. 뭐 판매량 데이터가 잡은 게 많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저렇게 상승을 한 걸 보니 그래도 2차 전지 오늘은 괜찮겠지라고 했는데 네. 많이 약했더라고요. 지금 아니지 테슬라는 약간 보조금에서 빗겨 있어요. 미국에서 보조금 어차피 이미 다 끝났잖아. 다음에 다시 시행하면 모르겠는데 조금 빗겨나 있는 건 맞아요. 빗겨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가 유지됐다는 게 더 강하게 된 요인이 아닐까 싶은데 한국으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차값이 너무 올라서 저 같으면 이제는 손이 잘 안 나가네요. 이 가격이면 지금 신청해 놓은 한 대 더가 원래 가격이면 살 수 있는데 이 가격이면 난 별로 사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어. 분명히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러잖아. 그 돈 주고 투자를 하지. 내가 왜 차를 사라. 택시를 타지 차라리. 근데 이제 만약에 테슬라 차량을 사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중국 시장에서만큼은 올해 일단 보조금이 많이 감액이 돼서 작년 말까지 해서 좀 미리 살려고 하는 수요가 좀 붙었을 거고 물론 공급이 부족하긴 하지만요. 그리고 내년도 되면 또 보조금이 또 없어지잖아요. 네. 30%라도 감액이 됐는데 나머지마저 없어지기 때문에 또 올해 또 그 물량을 좀 앞당겨서 수요가 또 좀 오지 않을까. 그건 가능한 얘기죠. 네. 네, 그래서 뭐 생산을 많이만 한다면 그대로 팔릴 테니 이렇게 판매량 데이터에 대해서 시장이 이렇게 뜨겁게 반응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증시는 전반적으로 금리가 조금 올랐어요. 미국 10년물 금리는 어느새 1.6%를 넘었고요. 네. 한국 10년물도 2.3% 넘었고 한국 3년물도 1.86%를 넘었습니다. 오늘 금리가 조금 오르니까 경기 민감 섹터가 좀 강세를 보였고요. 인터넷, 게임, 바이오 등 성장주들이 좀 하락세를 돋보였습니다. 네. 제일 많이 올랐던 건 의료 정밀 섹터 3% 올랐는데요. 보통 SD바이오 센서가 많이 오르는데 오늘도 3.5% 오르긴 했지만 1,300억 규모의 진단키트 공급 계약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더 많이 올랐던 건 엽종대에서 덴티움이었습니다. 네. 7%나 상승을 했고요. 네. 어제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사건을 전해드렸는데 이 오스템 임플란트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경쟁력을 잃게 되면 경쟁사들이 반사 수혜를 볼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오늘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보험 섹터가 2.4% 올랐는데요. 메리츠 화재는 정말 뜨겁네요. 7.7% 오늘 상승을 했고요. DB손해보험도 배당락 때문에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5.5% 상승했고 네. 하나생명도 4%대 상승해서 마감했습니다. 철강금속도 오늘 2.2% 상승을 했는데요. 대한제강 8%, 동부제철 7%, 동국제강 6.5%, 네. 현대제철과 포스코가 3%, 2%대씩 상승을 했습니다. 진짜 철강이 붙습니다. 네. 이거는 근데 이제 철강 자체 동력이라기보다도 이제 금리 오른 거에 대해서 시크릿컬이 붙었다 하고 보는 게 더 맞겠죠? 네. 가지고 있던 시크릿컬들이 오늘 시세를 웬열 할 정도로 많이 붙이더라고요. 예. 오늘 뭐 화학주도 대표적인 시클리컬이죠. 네. 오늘 KCC가 25%나 상승을 했는데 엄청납니다. 이 리포트는 오늘 영향을 끼친 리포트는 이따 전해드리고요. 유니드 8%, 효성화학 7.5%, S51과 LG화학이 5%, 4%씩 상승을 했고요. 네. 건설 섹터도 오늘 좋았습니다. 여기도 웬열? 네, 현대산업개발 최근에 좀 움직임 좋은 것 같아요. 4% 상승했고요. 가장 많이 쩔어 있었던 주식이죠. 그렇죠. 네. 그간에 너무 많이 빠졌었죠. 네. GS건설도 3%대, DLENC 2%대 상승을 해서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 많이 빠졌던 것들은
업체로 좀 성장주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은행 섹터가 제일 많이 빠졌는데 시중은행들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KB 2%, 우리은행 1.5%, 신한 1% 이렇게 올랐는데 카카오뱅크가 3% 정도 하락을 했고요. 얘는 성장주니까. 네. 의약품 섹터도 2% 하락을 했는데요. 신풍제약, SK바이오사이언스,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미약품 이런 대형주들이 3%, 2%대씩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에도 보도나 화이자 빠졌습니다. 네. 그리고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도 2% 하락을 했는데요. 한정기술이 4.3% 하락했고 하이브 3.7% 하락, 넷마블, 크래프톤이 3%대씩 하락했고요. 네이버, 카카오도 2.8%, 2.6%씩 하락을 했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도 서비스업을 제일 많이 팔았더라고요. 2천억 정도 매도가 나왔는데 네이버와 카카오에 한 800억, 700억대씩 매도를 했고요. NC소프트도 15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네. 삼성전자 1,100억 매수했는데 요즘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세는 정말 꾸준하게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뭐 일단 좋은 상황이죠. 저렇게 막 공장이 막 뭘 제대로 공급을 못 해주니까. 네. 의료정밀 섹터에서 그 오스템 임플란트 반사 수혜 때문에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덴티스 이 회사는 좀 더 시총이 작은 것 같아요. 같이 임플란트 하는 회사인데 11.7% 상승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덴티움 7%, 디오도 3.7% 상승해서 나왔습니다. 임플란트 회사 진짜 많다. 그러게요. 이렇게 작은 회사에서, 네. 작은 나라에서 이빨을 전부 임플란트로 싹 갈아나 나이 먹으면? 이게 해외 매출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오스템이 잘했던 게 이제 중국 매출이 증가했던 우리나라 건데. 또 손기술이 굉장히 좋잖아요. 와, 진짜 엄청나네. 굉장히 이거 말고도 아직 상장 안 하는 회사 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박이네요. 예. 네. 그리고 화학 섹터에서 KCC가 오늘 25%나 상승을 했는데요. 네. 하나금투에서 실리콘 영업 가치가 아직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목표가를 55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9% 상향을 했는데요. 4분기 영업이익 컨센이 1270억인데 이보다 굉장히 높은 1439억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네. 2021년도 1년간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 영업이익 6100억 원을 전망을 했는데 현재 컨센이 4300억이니까 굉장히 높은 실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호실적 전망한 이유는 실리콘 가치인데요. 네. 작년 3분기에 이 원가도 많이 올랐지만 이 원가 상승률 이상의 판가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4분기에 실리콘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23%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KCC는 유기실리콘 글로벌 3위 업체입니다. 인수합병을 통해서 이 실리콘 사업을 계속 키워가고 있고요. 네. 2011년에 영국 바실돈을 시작으로 2019년에 미국 모멘티브까지 계속 실리콘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모멘티브가 굉장히 큰 인공 만드는 회사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 4분기 매출에서 실리콘 사업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게 됐습니다. 53% 비중까지 올라오게 됐고요. 네. 실리콘은 이제 전기차 배터리 소재 그리고 차체에도 다양하게 쓰입니다. 파워트레인의 에너지 손실을 큰 폭으로 줄여서 전력 효율을 개선하는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성장주 중에 네이버, 카카오가 요즘 들어서 주가가 힘을 좀 못 쓰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이제 하나금투에서 리포트가 오늘 나왔는데요. 4분기에는 좀 컨센서스의 영업이익이 미달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이유는 뭐 딱히 본질적인 이슈는 아닌 것 같고요. 인건비와 마케팅 비용 증가 때문에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4분기에 3,700억을 전망을 합니다. 14%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나지만 11월에는 4천억 전망을 했거든요. 네. 3,700억으로 하향을 했고요. 1분기에 주로 이제 성과급을 반영을 했는데 이게 일부가 4분기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마케팅비 증가도 영향을 끼쳤고요. 카카오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4분기 영업이익을 11월에 전망했던 건 2,170억 전망을 했는데 이번에 1,873억으로 하향을 했습니다. 이유는 두나무 펀드 청산 관련해서 일회성 성과급과 마케팅 비용이 증가했는데 요거를 반영했다고 합니다. 네. 오늘 둘 다 2%대 하락세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LG화학이 오늘 조금 특이했습니다.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오늘 4% 이상 급등을 했는데요. 삼성 SDI랑 SK이노베이션은 그렇지 못했거든요. SK이노베이션도 2% 오르긴 했지만 삼성 SDI는 소폭 떨어졌고 오늘 2차전지 소재주들도 약했는데 LG화학에는 좀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저께 삼성증권에서 LG화학에 대해서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별로 좋은 이슈는 아니었어요. 4분기 영업이익이 9,727억 원으로 컨센이 1조 1,500억인데 이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LG에너지솔루션 상장 예정이라서 배터리 사업부 멀티플을 낮췄습니다. EV EBITDA 배수를 18.8배에서 15배로 하향을 했고요. 글로벌 피어 대비 65% 할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105만 원에서 83만 원으로
굉장히 크게 21%나 하향을 네. 시켰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LG 에너지 솔루션은 1월 말에 상장을 하는데요. 화학 부분도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화학 부분은 이제 전기 보수로 인한 기회 손실 2천억 원, 그리고 주요 제품 스프레드도 굉장히 하락하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스프레드 하락이 4분기 실적에 영향을 끼칠 것 같고요. 주요 제품은 ABS, BPA, MB 라텍스인데 전부 스프레드가 전분기 대비 각각 3%, 45%, 35%나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4분기 첨단 소재 부문 영업이익률이 상반기엔 7.6% 평균 나왔는데 4분기에는 4.3%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배터리 부분도 이제 영업이익은 1,540억으로 전망을 하는데요. 분야를 나누면 소형 배터리가 1,400억, EV 배터리는 274억 전망하고 있습니다. EV 배터리는 아직 남는 게 없어. 그렇게 많이 팔아도. 네, EV 배터리는 칩 부족으로 인해서 매출 차질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다만 4% 정도 반등해서 끝났습니다. 네, 그리고 케이프 투자증권에서 조선주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네. 조선주의 여명이 밝아옵니다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제발 좀 와라. 네, 여명이 근데 이제 어조를 보니까 당장 올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길게 봐야겠죠. 2021년에 수주 굉장히 기록적으로 많이 했고요. 신조선가도 상승을 했지만 조선주 주가가 최근까지 굉장히 부진했거든요. 이 이유에 대해서는 이 최근에 많이 들어온 수주가 장기 호황의 시작이 아니라 단기적인 운임 상승으로 인한 짧은 발주 모멘텀이다라고 시장이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제 높은 신규 발주 수요가 유지가 된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한 해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엔 굉장히 수주를 많이 했습니다. 글로벌리 봐도 신규 수주가 전년 대비해서 83%나 늘었는데요. 네. 국내 업체별로 보면 한국조선해양이 120%, 대우조선해양이 113%, 삼성중공업이 113% 상승을 했습니다. 네. 예, 거의 더블로 증가를 했고요. 탑픽은 현대미포조선을 뽑았는데요. 고가 수주 물량 매출 인식이 2023년 하반기부터라서 그 전까지는 수익성 개선이 더 될 것이다. 이거 조금 보수적인 의견을 줬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조선국기가 시작됐다. 이런 보도가 최근에 언론 보도에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중국 내 수주 잔고의 선종별 비중을 보면 아직은 저부가치 제품에 많이 집중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고부가치 선박이 LNGC 초대형 컨테이너선인데 이 비중이 현저히 낮고요. 예. 주로 벌크선, 중소형 컨테이너선에 많이 치우쳐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네. 국내 조선사들은 수익성이 가장 높은 LNG선과 초대형 컨테이너선 위주로 수주를 했기 때문에 이 중국과의 경쟁 구도 성립이 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 업체들이 유리하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오늘 현대미포조선이 8.7% 제일 많이 올랐고요. 한국조선해양 5%, 현대중공업 4%, 대우조선해양 2.6%씩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시멘트 때가 오고 있는 거지 뭐. 우리가 조선주 때가 안 오냐 하는데 작년에 사셨던 분들이 지금 계속 고통을 좀 당하시고 그렇죠. 있는데. 최근에 많이 빠졌죠. 예, 근데 내년도에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올해 중후반 이후부터는. 네. 네. 그리고 오늘 시멘트 업체들도 좀 많이 올랐습니다. 삼표 시멘트가 15% 상승했고요. 한일 현대시멘트 9%, 고려시멘트 7%대 상승을 했는데요. 가격 인상을 계속 잇따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와. 쌍용 CNE는 2월부터 1종 벌크 시멘트 가격을 톤당 78,800원에서 93,000원으로 엄청나네. 18%나 인상을 했습니다. 엄청나. 한라시멘트도 1월 25일부터 2월 1일까지 순차적으로 인상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18% 인상을 한다고 하고요. 시멘트 업계가 근데 작년 7월에 이제 굉장히 오랜만에 시멘트 가격을 인상을 했는데 그때 네. 5%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그것도 몇 년 만에 인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로부터 뭐 1년도 지나지 않아서 바로 또 추가적으로 굉장히 대폭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거 말고도 건설 소재 관련 주식들 몇 개가 많이 뛰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쪽 업종도 되게 저렴했었으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금리 인상 건도 있지만 또 다른 건도 저는 있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중후장대 가격도 싸니까 오늘 올랐던 것들은 향후 금리가 오르는 방향으로 방향성을 조금 잡으면 굉장히 유리한 국면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크릿걸. 그리고 또 IT도 뭐 이미 그건 시세를 내고 있는 거고. 네. 네. 그리고 삼성전자가 예전에 로봇 사업팀 조직 개편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네. 이후로 계속 로봇 관련주들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로보가 26%, 로보티즈가 8% 해서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단기간에 좀 너무 많이 올라서 좀 무섭네요. 네, 마지막으로 내일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이 전면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간에 조금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드디어 좀 시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이데이터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여러 금융사에 흩어진 정보들을 하나의 앱에서 조회를 할 수가 있는 서비스고요. 네. 기존 방식과 다른 점은 기존에는 고객의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이 스크래핑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API 방식이 적용이 됩니다. 스크래핑 방식은 고객의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의 이런 민감한 정보들을 넘겨받아서 고객 계좌에 대리 접속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들이 핀테크 업체에 노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해킹 당할 우려가 존재를 하고요. 반면에 이제 새로 바뀌는 API 방식은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고객 정보를 직접 저장하지는 않고 암호화된 대체 정보로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해킹 피해는 기존 방식보다는 조금 덜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고 해킹 우려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최근 굉장히 큰 회사에서도 해킹 관련된 이슈가 좀 불거졌었기 때문에 이것도 완벽한 방식은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속도 같은 경우에는 기존 스크래핑 방식 대비해서 한 10배 정도 빠르다고 하니까요. 고객 편의성은 일단 굉장히 많이 좋아질 것 같고 여러 금융사에서 지금 마케팅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야. 오늘 조금 전반적으로 좀 아쉽지만 시장 분위기는 확연하게 달라지네요. 네. 하루짜리라서 아직 조금 더 매출을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1.6%면은 뭐 적게 오르는 게 아니니까. 예. 하여튼 이번 주 목요일 날 분수령이 될 텐데 재미있는 분수령이 될 것 같으네요. 예, 이번 주에 FOMC 의사록 발표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